네, 취준 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팍팍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네, 취업으로 향하는 잡주라도 쫓잡 잡스원원 익스프레스에 지금 탑승하시죠.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네, 저는 2주일 만에 보죠. 2주구나. 네. 그래서 맞아요. 아까 못 알아보실 뻔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뻔했어요. 아까 반갑게 인사드렸는데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럴 뻔했어요. 네,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요. 못 알아봐. 상처받을 뻔했어요.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빠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일찍부터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썸네일 관련해서 좀 보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예. 썸네일 아까 서로 태선쌤 뭐라 누구세요? 그랬죠? 이렇게 보고서 서로 아무도 모르겠다고. 출연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오늘 출연하나 싶을 거라고 다들 인생 했거든요. 사진을 사용 네. 거의 예. 10년 전 거를.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누구세요? 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오늘 썸네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SK 관련해서 네. 다뤄보죠. 네, 예. 네. 근데 그 전에 우리 빠지지 않는 이 경주사 토크 먼저 해볼까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경주사를 준비하긴 했는데 네. 어제실까요? 그저께? 오늘 며칠이에요? 24일이에요? 오늘이 그저께네요. 그저께요. 예. 네. 생일이셨다고. 예. 다 같이 예.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방송 전에 너무- 대기할 때 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준비할 때 생일 축하 노래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두 배속으로 할까요? 제가 다 같이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대상생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서부터 선물 증정. 자, 예. 스텔라쌤이 쓰신 제 책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진짜 세상쌤. 축하드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축하드려요. 저희 조금 전에 알아가지고. 맞아요. 예. 뭐 서운하기뿐이 더하겠습니까, 제가? 근데 종일 일하셨대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진짜요? 아, 그래도 고등학생인 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줬어요. 만들어서요? 직접. 아들이? 너무 그 정성이다, 그죠?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감동받으셨을 예, 것 같아요. 예, 핵심은 예쁘게까지. 예쁘게, 맛은 예쁘게 언급하지 예. 않는다. 예쁜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맛있는 거는 뭐 사랑으로. 그쵸, 맞아요. 근데 휴가 다녀오셨다고. 예, 휴가 다녀왔습니다. 어디 휴가. 다녀오셨어요? 제주도 다녀왔는데요. 돌아오고 나서 제가 뱀인 줄 알았어요. 왜요? 온몸이 다 벗겨지고 있어요, 지금. 아, 허물이 사실 한꺼풀 맞죠? 완전히 벗겨지고 있고, 예, 거기 가지고 뱀이 운전하면서 다녔죠. 그래서 예, 저는 뭐 운전기사죠, 뭐 어딜 가나. 예, 가족분들이랑. 예, 가족 그쵸, 그쵸. 중에 제가 서열 4위. 예, 서열 4위. 예, 원래 3위였었는데 3위에 모카라는 애가 끼어들었어요. 모카? 강아지? 예, 강아지가. 그래도 서열 4위로 이제 운전하고 다녔죠.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래도 운전이라도 할 줄 알았니 버리지 않고. 강아지도 같이 갔어요? 예, 같이 힘들었어요. 가야죠. 애견 가족. 아우, 강아지 데리고 다니니까 비싸요. 예, 숙소도 비싸고 아, 그래요? 음식점도 아무데나 못 들어다니고. 아. 예, 그래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좀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카페나. 예. 맞아요. 너무 좋으셨겠다. 뭐 하셨어요? 그냥 운전만 했어요. 저는. 운전하고 대리만족할라 했는데.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더운데 이렇게 태우고 뭐 네. 일부러 태운 건 아니지만 탔어요. 그게 힐링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좋긴 힐링이죠. 좋았어요. 맞아요. 네. 제 친구도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모자를 안 쓰고 뭐 자전거를 탔댔나? 네. 그랬다 봐요. 근데 여기에 화상을 입어서 맞아요. 어떻게 피부과 갔다 왔다고. 아이고, 어떡해. 그래요. 빨갛게 아니, 껍질이 웃으면 계속 안 되는데. 예. 벗겨진다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최근 너무 더웠잖아요. 예, 엄청 더웠고요. 햇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많이 바르고 다녀야 그러네요. 되고. 그 정도였구나. 예, 원래 제가 배고같이 흰 피부였었는데 우유빛깔이었었는데 맞아요, 많이 맞아요. 탔어요. 근데 지금도 하얘세요. 다 아, 하셨다고 해도. 제가 까마니까 괜찮아요. 예. 밤 다녀오셨거든요. 아, 제가 흑인인 줄 알아요. 저만 나왔네요, 휴가가. 와, 진짜. 썸네일의 MC 민지는 어딨냐라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했네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예,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찾아주세요. 어렵는데. 먼저 우리 또 이제 네. 또 다른 경주사 토크가 있어요. 예, 네. 수맹님 누구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는 일단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나 응원을 받고 싶은 분,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분. 아, 이걸 준비하고 예, 계셨네.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언제 해야 될까 치고 들어갈 줄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제가 진짜 말씀 진심을 있으세요? 다해서 네. 축하해 드릴 테니까요. 네. 축하하고 응원해 드릴 테니까 꼭 사연 보내주시고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축하 꼭 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또 댓글로도 참여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많은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떤 예. 선물 준비해요? 네, 저희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튜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장 발효 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해커스 문제집 취업 필독서죠. 네. 예, 그리고 트러스트1 컨설팅의 우리 송진원 노무사님하고 우리 스텔라 쌤이 쓰신 요 책, 예, 월급 걱정 없는 슈퍼 정규직의 비정규직의 길, 네. 이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와, 어제 와. 이 책 관련해서 네. 읽은 분들이 되게 많이 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다고. 네. 그 재영님이 받아가셨는데, 아, 정말요? 네. 선물로 드리겠다고 아, 이미 네. 청을 하셨으니까.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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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많이 드릴 테니까 많은 좋아요, 참여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 댓글 모두 부탁드립니다. 이거 14,000원이에요. 예, 맞아요. 받아가세요. 댓글 열심히 비싼- 남기시고. 예. 이거 옆구리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끼고 다니면 얼마나 멋있게, 예쁜데요. 이렇게 맞아. 하고. 비정규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좋아요. 예. 클럽처럼. 아, 안 네. 쓰지 근데? 이 세혁이가 예. 주인공이라. 네. 오케이. 네. 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게요.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본격적으로 우리 취업 알잘딱할 센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예. 네, 이번에 하반기 채용 시장의 대어죠. 대여죠. 네. 맞아요. 네. 이미 저희가 이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었고 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네, 네. 우선 이 취준생한테 SK 하이닉스 어떨까요? 어떤 존재예요? 정말 귀한 공고죠. 그죠? 네, 네. 양대 산맥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문과 그리고 SK 하이닉스. 아마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높은 그런 공고입니다. 네. 삼성전자 쓰실 분들이 나는 삼성만 쓸 거야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하이닉스. 그렇죠. 네. 그리고요, 제 요즘에 컨설팅하는 친구들 그 추세를 보면 예전에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붙으면 어디 갈래라고 하면 대부분 삼성전자였거든요. 네, 요새는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아, 달라졌어요. 그래요? 나 SK 갈래 하는 친구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맞아요. 제 컨설팅을 받는 네. 그 삼성전자 현직자들이 몇 명 있어요. 네. 왜? 그랬더니 SK가 안 돼. 네, 아, 이직하시는 진짜요? 분들도 꽤 그거에 대한 있으시고 이유는요? 이유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을 많이 했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DS랑 이제 삼성전자랑 이렇게 많이 경쟁을 했어요. 좋은 인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약간은 SK가 예. 연봉이 조금 더 조금 더 높다고, 예. 네, 조금은 더 높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복지나 이런 처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뭐 대출 부분이라든지 예. 뭐 의료 이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좋은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맞아요. 제가 방송을 할 때 2,000명이 삼성전자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500명이 퇴사 상담을 받기 위해서 네.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유가 급여 부분이 네. 많이 컸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래요? 지금 네. SK에서 그걸 많이 보강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SK로 넘어오겠다. 또 하나는 이제 현직 그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은 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데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교대 근무가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SK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네. 전반적인 뭔가 금액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예. 일의 강도는요? 일의 강도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어딜 가나 어딜 가나 비슷하다는 거죠. 어딜 가나 지가 네. 하는 일이 제일 네. 힘들대요. 내가 제일 힘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 보상 측면에서 좀 많이 이렇게 좀 보강을 한 것 같고 이런 공고 올리는 시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데 네. SK가 좀 더 빨리 올렸죠. 그죠. 네. 네, 전문 용어로 선빵을 때렸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1회 뭐 무료 재능 기부 예. 컨설팅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예. 네, 네.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서류 접수가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을 맞아요. 한 거죠. 네, 예. 네. 네. 8월 20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마감은 8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마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맞춰서 지원하시지 마시고 부디 좀 넉넉하게 네. 네, 넉넉하게 일찍 한 정오쯤에는 적어도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채용 공고사에 보면 17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자신합니다. 예, 분명히 7시인지 알았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맞아요. 꼭 생겨요. 분명히 있어요. 예, 다 오후 있어요. 5시라고 분명히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후 5시 5시. 늦지 네. 않게. 네. 어우, 끔찍한데요. 오후 7시라고 생각을 하면. 아, 꼭 있어요. 정말요? 꼭 있어요. 계세요. 이 네. 방송을 보는 분들은 예. 절대 안 아, 그러셨으면 네. 좋겠다. 5시라고 네. 말했어요, 분명히. 5시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도 아까가 네.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을 예. 때 SK 하이닉스 채용 공고를 좀 쭉 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지역별로 공고가 좀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가 달라요? 크게는 이천 분당 지역이랑 그다음에 이제 청주 지역이랑 공고가 이제 나뉘는데, 이제 이천 분당 지역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본사가 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공계 진열뿐 아니라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상품 기획, 그리고 뭐 사업 기획, 사업 개발, SCM 등 여러분들 인문 상경계 분들께서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 직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직무를 보면은 총 21개 직무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장이죠. 사업장인데 이 낸드 플래시라는 제품만 담당을 하는데 전공정, 후공정을 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 관련된 직무만 채용을 하고 있고 총 다 9개 직무가 지금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가장 크게는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삼성하고 좀 차이점이 이건 것 같아요. 삼성은 그냥 지원하고 면접에서 네. 어디로 배치하면 갈 수 있겠어요라고 맞아요.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아예 나눠서 공고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 상반기 채용 공고하고 이번 거하고 이렇게 엑셀에다 이렇게 복사 부착해 네, 놓고 네, 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네. 뭐가 달라졌는가? 네. 그랬더니 이천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 6개가 줄고 8개가 늘었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아까 그 스텔라 쌤이 말했듯이 상반기에는 우리 이공계 말고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곳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네. 영업이나 마케팅, 맞아요. 사업 개발, 생산 판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네, 네, 예. 네. IELTS 발음으로 하면 뭐예요? IELTS 발음? 저는 완전 미국 발음이어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 네. 애매한 그런 네. 직무가 생겼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맞아요. 예, 청주는 디자인. 2개가 줄었고 하나가 늘었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가운 소식은 인문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직무가 있다. 늘어났다. 네. 네. 예, 그거 보시고 지원하십시오. 네. 백마탄 억만 잔자님이 예. 힘내자 힘내자 문과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공고를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과니까 문과 예. 계열을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예.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 문과 힘내자 문과. 네. IH가 아니라요. IELTS. IELTS. 제 발음이 안 좋았나요? 우리 너굴 예. PD님이 IELTS 시험 보신다고 아, 이제 열심히 네, 영어 잘하세요. 공부에 끝이 없습니다. 네, 그럼 대단하세요. 아무래도 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서류 전형, 뭐 네. 이런 전형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항상 막막하잖아요. 예. 해도 막막하고 어려운 게 이런 준비인데 네. 먼저 서류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서류 전형.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소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예. 항상 써도 어렵고 아무리 써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이 자소서가 아닐까 싶은데 이 맞아요. SK 하이닉스의 자소서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소서 특징. 여기는 그 되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매우 솔직하고 속내를 다 드러내는 곳이 SK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요. 예. 저도요. 네. 우리가 뽑겠다, 이렇게 뽑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다 명료하게. 명료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명료하게 드러내놓고 뒤에서는 다르게 평가하는데 네. 여기는 실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평가 항목이 인재상과 전문성 요거를 놓고 평가를 하고요. 그게 네. 자소서 질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AI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근데 AI가 평가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느냐,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AI도 평가하고 사람도 평가하고 준비돼서.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봅니다. 얼만큼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정합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고 나중에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아직까지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많은 자소서를 다 꼼꼼하게 봅니다. 진짜로 와, 꼼꼼하게 정말요? 봅니다. 그럼요. 그럼 쓴 보람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열심히 썼는데 예. 안 내린다고 이것도 하면 새로운 뭔가 차라리 저는 읽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찬물을 껴줘볼까요? 이 순간? 예. 다 읽긴 하는데 글을 다 읽는다는 얘기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을 다 뭐 스펙으로 다 걸어내는 읽는다는 거죠. 이렇지는 하긴 않은데 한다는 거죠. 쭉 네. 읽다가 우리가 원하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평가 항목. 그것과 인재상. 연관되지 않은 그 글이면은 이거 뭐야? 하고선 띄엄띄엄 읽게 되죠. 그렇죠. 스킵하죠. 예. 그렇죠. 두괄식이 중요하다. 두괄식이 중요한가? 예, 뭐 진짜 네. 중요한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 SK 하이닉스 자소서에 대해서 항목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네, 네, 첫 네. 번째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저는 이 대본을 좀 읽어보면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방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고 중요해요. 중요하고 저는 네. 좀 부러웠거든요. 네, 네, SK 하이닉스 지원 채용에 대해서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간절하고 소중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보면은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또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이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태상 쌤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SK 이제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친절하다, 명료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좀 유의 있게 봐주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자기소개서 처음 쓰는 우리 취준생분들께는 꼭 SK그룹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라고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소개서 문항의 바로 아래에 괄호로 어떻게 쓰세요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SK그룹의 이제 평가 역량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자 관점에서 한번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자발적으로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가 있고 근데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겪으셨었던 이제 작고 큰 이제 소재들 중에서도 조금 내가 더 한 단계 더 노력을 해서 끈질기게 뭔가 좀 집요하게 이런 것들 집념을 좀 발휘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이 성취한 경험이다 보니까 성과를 조금 가시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는 소재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씩 키워드를 좀 보시면 좋겠고 그 괄호에도 보면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는 무엇이었는데 거기서 수립 과정은 뭐였고 그게 왜 최고 수준의 높은 목표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즉 평가자 입장에서는 지원자분들의 이제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예를 들면 나는 공모전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였는데 여기에서 수상하는 것까지 한 번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워봤다라든지 이런 어떤 전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그 괄호에 맞추어서 하나씩 채워나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괄호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네네네. 이제 봤는데 네. 너무 친절한 문항인 그죠? 것 이게 같아요. 너무 네. 친절해요. 너무 네. 친절한 네. 거예요. 보통 예. 이제 이 문항을 봤을 때 네. 이게 뭔 말이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라는 해석하는 시간도 네. 은근 걸리는데 아예 과정과 순서를 다 그죠? 제시를 해주는 맞아요. 자소서는 전 처음 네. 보거든요. 정말 못 쓰겠으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써보고 답변을? 맞춰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로 친절하게 네. 해놓고 있고요. 맞아요. 여기 질문에 보면은 이번에도 인재상이 대입되나요? 물론 네. 대입됩니다. 인재상 그럼요. 펼쳐놓고 네.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너무 그대로 맞습니다.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인재상을 보면서 네. 쓰시면 좋고요. 이 도전 열정이라는 것은 되게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제가 아까 집에서도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나요? 말을 여쭤봤거든요. 저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질러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도전 열정이라는 거 저는 하지 말라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은 네, 네. 남자들 군대 얘기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좀. 근데 한두 번 네. 얘기한 게 아닐 텐데. 맞아요. 예, 이게 얘기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스로 자발적으로잖아요. 네, 맞아요. 군대에서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솔직히? 아. 예, 시키기가 했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 한 이야기 또는 교수님이 어려운 과제를 나한테 부여했어.
이렇게 시작되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부여한 것밖에 나는 쓸 만한 게 없어. 그러면 부여받은 것 내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치를 그 안에서 새롭게 목표치를 세우는 거야.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맞아요. 중요하고요. 네. 우리는 이제 이 자소 질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럼 무엇을 쓸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기는 평가 항목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가, 우리 인재상 보면 도전 열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그 인재상을 패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적인 용어의 패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패기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상세한 글을 보면 창의, 혁신,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을 패기라고 표현하고 그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전 열정을 여기서 보여준다.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1번, 2번, 3번, 4번을 보시면 끝맺음이 항상 뭐로 돼 있어요.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화 세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경험을 가지고 쓴다. 그러니까 무엇을 쓰느냐는 평가 항목 도전 열정과 관련된 경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 쓴 대로,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쓰면 돼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세운 것, 그리고 이게 달성하기가 이만큼 어려웠어 라는 것을 이 부분을 나는 가장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기간이 짧아서 아니면 내 지식이 부족해서 이만큼 어려운 목표였어. 하지만 하려고 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이것을 객관화시켜주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게 되겠어? 라는 표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 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열정을 보여줄 때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열정 보여주고 내가 글을 읽고 나서, 면접관이 읽고 나서, 서류심사위원이 읽고 나서 야, 이 독한 놈이네 이거. 이런 느낌이 들면 좋아요. 그러면 열정, 도전이 같이 보일 수 있을 오. 겁니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서 기법이 이제 구조화 자기소개서 기법인데 네. 이게 그대로 면접 때도 여러분들께 그 괄호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제 면접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신다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답변을 적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땡땡 지원자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목표를 세웠나요? 처음 세웠을 때 그 목표 가능성은 얼마라고 생각을 했었나요? 뭐 성취할 거라고 기대했나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뭐 어땠었나요? 왜 세웠나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어떻게 실행을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 괄호에 있는 것들이 다 꼬리 질문 형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답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기소개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는 이렇게 부드럽게 내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면접 가면 이런 분위기 있는 분이 가서 조곤조곤하게. 조곤조곤 부르면서 여러분들 당황스럽게 만들 겁니다. 아, 근데 이렇게 딱 네. 들으면 되게 뭘 많이 적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딱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만 간단 명료하게만 이야기를 해도 네. 이 700자에서 1000자는 되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금방 분량 맞아요. 예. 오히려 부족할 수도 가능해요. 있는 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학생들은 부족해서 고민인 친구들보다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줄여야 돼. 되죠? 뭐를 아, 빼야 되죠? 맞아, 라는 맞아요. 고민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통 어떤 걸 빼야 돼요? 좀 어. 담백하게 자소서를 쓴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괄호에 적힌 것만 일단은 남겨두고 나머지 어떤 미사여구 이런 것들은 좀 삭제를 사실 해도 된다. 왜냐하면 취준생분들은 이제 경험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상세하게 다 써야 될 것 같고 어디서부터 빼야 될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목표가 뭐였냐? 그러면은 그 조직이 어떤 조직이었고, 뭐 예를 들면 학부 생활에 뭐 연구실에서 뭘 하던 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근데 이걸 수립한 과정이 뭐였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편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영님이 예. 스텔라 쌤 말씀하시는 거죠? 저요? 저는 아, 그런가요? 왼쪽에 왼쪽 아니 왼쪽? 제가 네, 왼쪽이 좀 왼쪽이신 것 아, 같은데? 예, 네. 조금 인사팀 교육을 하셨어요? 예, 조금 연관이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예. 너무 좋네요 이 자리가. 맞아요. 와. 저 지금 네.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도 네. SK 하이닉스 그 지원하는 학생 자소 첨삭을 네. 도와주고 지금 왔는데요. 한참 맞아요. 뭘 빼야 됩니까? 이거 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어렵지. 있어. 이 친구가 현대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이런 얘기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뭘 빼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서류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현대백화점에서 일했는지 롯데백화점에서 일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한번 자문을 계속해봐라라고 했거든요. 쏙쏙 네. 들어오고. 예, 4학년 1학기 때 했는지 4학년 2학기 때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가 중요하다. 달라지느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만약에 상관없다라고 하면 다 지워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맞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쓰는 사람 취준생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진짜 다 설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내가 몇 살 당연해요. 때, 언제. 1인칭 관점에서 이걸 그쵸. 다 푸는 거니까. 요즘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 저 네. 같은 경우는 이랬어요. 일단은 언급을 대략적으로 하고 궁금하시면 여쭤보겠지라는 생각으로 맞아요. 썼었던 되게 것 잘 같아요. 썼는데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요? 예, 우리 서류 쓰는 게 네. 서류 뭐 100개 통과하면 뭐 할 겁니까? 면접에서 하나 통과해야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면접의 주요한 그 질문의 소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질문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면접관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미끼를 잘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거 잘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앞으로 면접 많이 보세요. 네. 아 근데 오타 있으면 치명적인가요?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이제 두 분께서는? 아까 아나운서 직구는 네. 조금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표준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직무 영향에 또 포함이 되니까. 근데 상식선에서 이제 사소한 오탈자는 그렇게까지 뭐 패스 페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수많은 자소를 네. 심사를 해봤지만 네. 제가 몰라요. 아, 인지하지 못한. 예, 이게 그 파일로 제공이 네. 되면 그냥 네. 파일로 제공이 되면 밑에 워드로 제공되면 빨간 줄이라도 쳐져 있잖아.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냥 오는 것은 저도 이게 아. 오탈자인지 잘 그쵸. 모르고 짧은 그리고 시간 내에 사실 잘 못 네. 봐요. 그렇죠. 네. 하루에 막 100개씩 보는데 그거 네. 일일이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네. 이왕이면 그래도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맞아요. 오탈자 그쵸. 자동화 툴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한 번만 네, 점검하고 한 번만 내시면 확인을 되지만 하시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걸 못해서 냈는데 오탈자가 있어서 난 탈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저 같은 이공계 출신들, 예, 면접관들도 서류심사위원들도 잘 모른다? 모릅니다. 제가 그래요. 아 근데 이재희님도 진짜 네. 자소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데 저도 어렵죠.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예. 자소서가. 네. 맞아요. 어렵죠. 써도 너무 어려운데 음. 우리 일단은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네. 다음 문항으로 좀 예. 넘어갈게요. 네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세요라는 문항이 두 번째였습니다. 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창의성이라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창의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뭔가 발명을 해야 될 것만 같고 개발을 해야 될 것만 같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가 통상적인 그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이제 기준치가 기존의 것.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했었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좀 하기 위해서 발전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그 소재 중에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괄호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됐던 것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 이런 것들도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사실 조직 내에서는 모두들 대부분 변화를 좀 싫어하죠. 예, 변화를 좀 싫어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했어도 되게 잘 살아왔는데 그런 변화를 왜 해야 돼?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지원자분이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까지 좀 적어주시면 보다 더 좋은 평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약간의 팁을 더 드리면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게 기존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멀리 떨어뜨려서 비교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서류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똘망똘망한 정신으로 심사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100개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죠. 전체 100이라는 그 레벨이 있다면 한 네. 30 정도 눈 이렇게 풀고 그게 그거 같은데 하면서 멍한 맞아요. 상태로 이렇게 해석하기 보게 어려워요,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존의 방법과 내 방법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비교가 되면 이걸 잘 찾아내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가까이 비교해 줬으면 좋겠고 기존의 방법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야 굳이 뭐하러 기존에 이렇게 해왔는데 문제 없었잖아. 문제 있었어도 불편하지 않았잖아. 맞아요. 선배들이 그래왔잖아. 그동안 우리 업무 방식이 그래왔잖아. 이런 피드백을 같이 글에다 써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어.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감수했었어야 되는 것들 뭐가 있을까? 난 시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
시간을 썼어. 자료를 찾아봐야 됐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새롭게 바꾸자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결과가 실패야.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 네. 이런 분위기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1, 2번을 봤는데 재영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포인트가 과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과로가 평가 기준이라고 그냥 그렇죠. 예, 평가 봐주시면 좋을 것 기준이자 어떻게 보면 팁, 힌트, 뭐 네.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친절한. 되어 있어서 이 과로를 참고로 해서 이제 네. 다 자소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맞아요. 과로만 활용을 해도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타사의 어떤 기업의 자소서를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네. 타코짱님,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죠. SK는 롯데처럼 AI로 안 하나요? 했는데 네. 합니다. 네. 예, 네, 거기 합니다. 개발한 것을 그 IBM의 그 에이브러리라는 그런 네. 모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맞아요.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과로의 중요성 맞아요. 오수맹님 오셨네요. 네. 조별 과제를 주로 감사합니다. 쓰는 사람도 아. 많나요? 라고 하시네요. 네. 조별 과제도 네. 주제로 쓰셔도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소재 부분의 그래요? 퀄리티를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평가 역량 부분을 본인이 잘 어필을 할 수 있는 소재인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뭐 조별 과제를 이거를 수행하는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존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 요 논리만 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군대 이야기는 써도 되나요? 라고 네, 질문 웃기려고. 주셨어요. 예. 웃기려고 하신 거죠? 제가 써도 됩니다. 써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조건만 드릴게요. 예. 아 재영님도 너무 웃기다. 간첩 잡으셨거나 무장공비, 내가 예전에 이 얘기했다가 옛날 사람으로 얘기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빼고는 예,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예. 근데는 사실 자발적으로 요즘에 어떤가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안 그럴 것 같아요. 네.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했겠습니까? 예, 한번 해봐 라고 했으니까 했지. 그 외에도 군대 외에도 이 주변만 봐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간첩 잡았으면 쓰십시오. 평균적으로 쓸만한 게 있구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소재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네, 있을 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로의 중요성을 다들 이해하신 것 네, 같으니까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게요.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요. 네.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네.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어떤, 그러니까 물론 이 전문성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직무적합도 문항은 어느 그룹이나 어느 기업이나 출제가 되고 정말로 중요한 문항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본인이 습득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지식과 기술과 태도적인 측면을 골고루 균형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과정, 투입한 시간,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공이 좀 부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전공 부분도 물론 적어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기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몇 시간을 어떻게 이수를 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가 독학을 했고, 어떤 무슨 뭐 모임이라든지 뭐 외부 어떤 교류의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구절절히 좀 적어주셔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1차적으로 좀 한번 현장에서 접목해본 사례까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객관적인 이 부분은 어떻게 힌트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냐면, 여러분들이 겪으셨었던 그 사례에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해주셨었던 조언, 뭐 예를 들면 학부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교수님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 경험이나 이런 걸 하셨을 때에 최소 어떤 상사분께서 이렇게 주셨었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렇게 객관적인 조언까지 좀 함께 확인하셨던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 친구가 얼만큼 학문적으로 우수한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 남아 있어야지, 아니면 학교 가던가. 우리 기업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가 배웠던 것이 우리 쪽에 와서 그대로 쓰일 수 있어 없어. 우리 일을 수행하는데 그 지식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공부를 했어? 얼만큼 잘했어요? 얼만큼 열심히 그걸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어?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학문적 우수성을 통째로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분리하세요.
내가 배웠던 과목들, 내가 배웠던 교육들, 내가 배웠던 했던 프로젝트들 이것 중에 SK 하이닉스의 내가 양산 기술이다라고 하면 양산 기술에 쓰일 만한 것, 아니면 생산관리면 생산관리 쪽에 쓰일 만한 것, 유틸리티면 유틸리티에 쓰일 만한 것, 아니면 마케팅이면 마케팅에 쓰일 만한 것, 그것만 뽑아서 연결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핵심은 여기에서의 전문성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나의 어떤 강점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통으로 버려질 거예요.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있으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SK 친절한 회사라 그랬잖아요. 항상 공고가 날 때 엄청나게 두꺼운 그 문서가 같이 딸려서 나옵니다. 직무기술서. 그렇죠. 네. 각 직무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네. 여기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이거 상세하게 펼쳐놓고 있거든요. 그걸 옆에다가 놓고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내가 배웠던 거 하고 맞아요. 이거하고 연결될 수 있겠네? 그것만 뽑아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몇 와. 페이지 되더라고요, 이번에. 네. 와 정말요. 그 수맹이님이 예. 우수성보다는 응용력이냐고. 응용보다는 적용, 활용, 적용, 예, 그쵸. 활용될 수 있겠는가? 예, 링크를 걸어주는 거. 어.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기업에서는 예전에는 베스트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잘 회사 양성하자. 거기에 딱 맞게 훈련을 시키면은 그대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계 인류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하면서 더 이상 주어진 어떤 틀을 빨리 캐치하고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 비즈니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우리가 알아낸 것은 최종적으로는 적합성이에요. 그렇죠. 네. 그쵸. 적합성. 그래서 내가 지원한 곳과 이곳이 궁합이 얼만큼 맞는가. 그 궁합이 맞는 사람이 이 비즈니스를 잘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 중심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웃었어요? 가장 댓글. 친절한 사람이 가까워지기 어렵다. 아,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쓰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음. 근데 아까 이제 칠것 치라고 하신 것처럼 예. 너무 다 어필을 하면 정작 이렇게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본인들의 강점조차도 무시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애초에 스킵할 수가 있어서 음. 그 중에서 정말 되는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뽑아서 작성을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경험이 사람 좀 입장에서. 많으신 분들이 특히 더 그러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뭘 어떻게 다 쏟아내고 싶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이제 싶은 거야. 네. 그쵸. 다 말하고 근데 싶지. 평가자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직무에 이런 인재가 딱 필요한데라고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그냥 필요한 인재만 사실은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그 관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글자 수는 700에서 1000장, 네. 예. 10단락 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네 번째 항목을 좀 다뤄볼게요. 네 번째 항목은 뭐냐면요. 네.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맞아요.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또 타인의 협력으로 최대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 결국에는 뭐 공동체 생활, 팀워크 이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항목은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팀워크는 사실 많이 출제가 되는 문항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아마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자원 관리 역량이 좀 같이 곁들여진 문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 보통 학부생분들께서 이제 팀워크에 대한 소재를 쓰실 때요,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이제 뭐 적절한 갈등도 있었고 역할 배분을 어떻게 했고 이제 원만하게 잘 처리했다.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가시는데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살을 이렇게도 덧붙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자원이라는 것을 좀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는데 자원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인적 자원, 그러니까 팀원들의 역할을 배분을 한 거는 사실은 인적 자원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해당 부분에서 좀 조언을 얻기 위해서 실무진을 적극적으로 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었던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부 전공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한번 조언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다든지 이런 것도 인적 자원의 하나의 추가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적 자원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적 자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서적을 참고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논문 자료를 참고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작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팀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협업 툴이나 이런 것들 요새 많이 이렇게 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 좀 같이 녹여주시는 게 사실은 저는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 조별 과제를 빙자해서 조원들끼리 연애 많이 했죠라고 네. 예, 돌아온 너구리님이 예, 경험담을 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저도 산업보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지금의 학생들이 개별 역량으로 보면은 저 때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기존 맞아요. 직원들이 쟤네들이 손쉽게 우리를 따라잡겠구나. 우리는 곧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런 위기감까지 느꼈었어요. 한동안은. 정말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선 그 걱정은 싹 사라졌어요. 왜요? 예? 애들 혼자서는 잘하는데요. 팀으로 뭔가 일을 주면 1 플러스 1이 적어도 2는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이 1이 되던가 0이 되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함께 무엇인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 거야. 그런데 업무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 함께 일해야 될 일들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IT만 해도 예전에는 뭐 개발해줘 이러면 혼자서 알았어 하고선 그냥 바로 치고선 됐어? 하고선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개별적인 성과는 크지만 그룹으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질문들을 아까 공기업 최재영님이 얘기했듯이 공기업자 수소에도 많이 나오고 나오죠. 네, 그쵸. 모든 기업에서 요즘에 음. 소통, 협업, 팀워크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소서에서도 확인하고 면접에서도 100%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팀 내에서 어떤 그 소통이나 팀워크, 협업을 이뤄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를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 요소 때문에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원을 끌어들이거나 내가 어떤 소통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시너지로 이끌어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심사를 하면서 가장 잘 보이는 거 보면 그 갈등의 그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부각시킨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잘 보이더라고요. 요즘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은 너무 간단하게 짚고 그냥 훅 넘어가 버려. 네. 그리고선 그쵸.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업무 분배를 맞아요. 했고 어떻게 했고 맞아요. 나 이렇게 똘똘한 나, 사람이야. 날 나는. 얘기해야 맞아요. 되니까. 그쵸. 그렇게 자꾸 네. 너무 빨리 넘어가는데 맞아요, 내가 더 보고 맞아요. 싶은 것은 그게 얼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어, 얼만큼 네. 조정이 힘든 상황이었어. 맞아요. 그게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팀 내에 까칠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한 명 꼭 등장시켜주거나 아니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사람 너무 바빠. 그런 상황을 보여주거나 그런 상황 보여주고 나서 나의 그 현명함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는 너무 똑똑해 다들.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짝짝짝짝 했더니 맞아요. 다들 수긍하고 쫙 해결이 됐어. 근데 그런 일이 일사천리 쫙 있습니까? 해결이 되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감정이 상해 있거든. 맞아요. 팀워크가 흐트러지면 감정이 상해 있는 그렇죠. 그것은 그 솔루션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휴먼 터치, ILC 그렇죠. 발음으로 휴먼 탓. 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를 다들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연히 갈등, 뭐 어려운 문제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당연히 조금 언급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네. 잘 해결하는 사람인지 어필하고 싶은데 이 자소서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아까 이제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갈등 상황 뭐 이렇게 어떤 뭐 어려움들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예. 빨리 내가 현명하다는 걸 보여주고 네. 싶어요. 네, 빨리.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비중이 아무래도 후자에 더 크게 가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죠. 천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자 정도면 적당할까요? 한 300자 정도? 어려운 상황? 네,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 예, 그렇게 따져보지는 않았었는데 자, 앞으로는 좀 세보고 올게요. 보통 한 200자 정도
정도 쓴 한 278자 정도로 합의 조금 봅시다. 짧은 것 같아요. 예. 네, 좀 짧은 것 같고 300자 한 이내로는 300자, 1000자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상황에 했을 때.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그쵸, 그쵸. 네, 네. 음. 그리고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예, 내가 말하면 너무 잘 들어. 거의 글에서 네. 보면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다들 쫙 수긍하고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갑자기 내가 그 해결이 글을 된다. 읽어보면 예전에 왜 우리 경찰청 사람들이라든가 우리 군대 드라마 모르나? 나만 알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거 있는데 거기 보면 병사가 막 가다가 길에서 담배를 피워. 그러다 푹 버렸어. 근데 그 앞에서 마침 중사가 있었어. 자네 그러면 되는가? 했더니 그 말 하자마자 흑흑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내가 말을 하자마자 짠. 모든 게 짠 해결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자소서를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맞아요. 예, 다음에는 조금 더 약간, 최근 드라마로 맞아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신병. 이런 느낌을 좀 생각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니까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있죠. 뭐든지 일을 못 하는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파이가 요만큼이고, 뭐 조금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팀워크로 발현이 되었을 때 파이도 훨씬 커지고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뭐 처리되거나 그러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큼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네. 네, 우리 차코치님. 하셨어. 그래요? 9월 5일에 회식 있어요? 저는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방송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저 일어나세요. 우리 다 몰랐어. 몰랐어요? 우리 아니, 방송 민지님은 아시죠? 마치죠? 제가 어제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알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저 빼고 날짜 얘기하시길래 아, 코치님 저희 왕따 당한 거 아니었어요? 다 예. 모르는 일인입니다. 예, 9월 5일 회식 있다고요? 예, 이렇게 알게 우리 되었습니다. 빼고 다 알았어. 배 터지게 드세요. 너무해. 혹시나 이제 아직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예. 네. 우리가 다뤘었던 이 네 네. 가지 문항 외에도 네. 뭐 어려웠었던 문항들이 있거나 그 외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남겨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아까 뭐 공기업 자소서에도 네. 이런 게 있어요. 뭐 SK에 해당하는 자소서예요라는 얘기가 있긴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네 가지 문항은 모든 문항, 모든 기업에 나오는 자소서 문항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스텔라 쌤이 네. 말씀하셨듯이 요거 잘 써놓으면은 다른 네. 데 쓰기 정말 좋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아요. 되게 음. 좋아요. 응용하기 너무 좋고 그래서 첫 입문 자기소개서라고 저는 맨날 얘기를 추천을 좀 하곤 합니다. 네. 예, 글자 수도 적절하고요. 네. 음. 괄호에 친절한 평가 기준이 담겨 있다. 네, 괄호 너무 잘 써 있는 네, 것 같아요. 괄호도 그러니까요. 너무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있어. 네, 맞아요. 이걸 왜 안 따라해,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80%는 안 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이제 써놓은 네. 자소서를 그냥 그대로 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복부 타는 아직도 친구들. 있나요? 아직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제가 요즘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써서 저한테 첨삭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예전에 제가 심사를 실제 할 때는 너무 성의가 그렇죠. CJ 있었을 때 분명 내가 CJ 심사위원인데 시작을 우리은행으로 시작해서 아이고. 끝을 KT로 끝낸 친구 있었어요. 어떡해. 대단해. 그것마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써서 맞아요. 내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가끔 그래도 붙는 친구가 있긴 하더라고. 붙긴 붙죠. 붙을 수는 있죠. 서류에서는. 예. 서류에서는 붙을 수 있는데 음. 예, 그래도 면접 때 다 걸러집니다, 여러분들. 오. 예, 그런 성의는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 예. 외에도 SK 하이닉스에 네. 지원을 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있을까요? 아까 참 댓글에 그 이제 모집 인원 요거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음. 같아서 물론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만요. 이번 그 자릿수를 잘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2,000분당에 두 자릿수로 채용을 하는 그 직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계, 뭐 소자, R&D 공정, 양산 기술, IT까지 두 자릿수로 채용을 하고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세 자릿수. 우리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가장 희망을 하시는 양산 기술 직무가 세 자릿수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분명 기회인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유틸리티 기술까지는 두 자릿수로 채용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꼭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고민을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양산 기술이 사실 네. 제일 많이 뽑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네. 청주에서 세 자리고 네. 2,000 분당에선 두 어디 갈 자리다. 것인가. 어디로 쓰면 좋겠습니까? 네.
뭐 어디를 쓰면 좋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저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지역으로 사실 뭐 딱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지방에 혹시 영보지가 있으신 예. 분들은 청주 지역이 그래도 교통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도 훨씬 네. 더 유리하다, 그쵸. 예, 편리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채용이 확정이 되어야겠지만 이제 다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봤던 것 같고요. 이제 서울, 인천, 경기권에 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이천 지역이 조금 더 낫다라는 평은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겠죠. 청주도 괜찮은데. 청주가 오히려 교통편이 더 예, 낫대요. 교통 좋고 네.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네. 좋아요. 그 공장 앞에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들도 많고요. 어. 네, 네. 그 환경을 잘 마련해놨어요. 네. 예, 네. 청주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연고지가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공고를 보면은 청주가 너무 좋은 곳이긴 하지만 예. 멀게 느껴지긴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쵸. 한 3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날 텐데. 인천도 사실은 네. 멀어서 네. 예. 분당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뭐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 전형으로 좀 넘어갈게요. 두 네. 번째가 인적성입니다. 네.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 고민했죠. 이거 할까 말까. 시간은 다 시간이, 돼가는데 너무 지금 막 애매하지. 알려드리고 네, 싶어가지고. 예. 맞아요, 뭐 맞아요. 편안하게 얘기하죠, 뭐. 네, 예. 맞아요. 궁금하신 거 좋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네. 그리고 네. 인적성? 네. 인적성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그 좀 편안하게 저는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말을 못해가지고요. 왜 그? 조금 고급스럽게 말을 못해서 우리가 그냥 체험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적성은 얼마나 똘똘한지 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럼 똘똘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어쩌겠어요. 공부해야지. 맞아요. 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예, 맞아요. 책 사서 보고 지금 보면 우리 지원해 주신 해커스에서 나온 책도 있고요. 이런 데서 처음에 20개 기업 이렇게 모아서 맞아요. 인적성 네. 한 거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책을 보시다가 SK에서 이제 시험 보러 와라라고 네. 했을 경우에 그 책 사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이제 인성에 대한 오해는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인성은요 제발 좀 공부하지 마십시오. 인성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성이 바뀝니까? 그리고 인성은요 점수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규 분포에서 이 외곽에 있는 걸러내는 이상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기본 이상이 되면 뭐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 넘으면 그 중에서 적성 검사에서 상위 점수를 받은 사람 몇 배수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은 그냥 넘기면 된다. 그런데 인성에서도 떨어지는 사람 있나요? 예, 있어요. 있죠. 어떤 경우냐? 자꾸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어. 나의 모습이 인위적으로. 아닌, 그렇죠. 나의 모습이 아닌,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 좋아하겠지? 하면서 막 적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 다른 기업이지만 CJ그룹에서 인성검사 개발하고 나서 전 계열사 인사팀 직원들 다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 보게 했거든요. 오. 처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보기 전에. 네. 근데 몇 %? 합격됐을까? 궁금해요. 인성검사. 10%? 네. 10%? 너무 너무 연쇄적인 네. 거 아닌가요? 네. 10%.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아니, 다 도 많을 것 떨어지나요?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다 떨어지나요? 70%가 떨어졌어요. 진짜로. 진짜요? 진짜 많이 인사팀인데 떨어졌네요. 70%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인성이 안 좋아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차재현 코치님.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사람들 좋아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을 자꾸 보이려고 자꾸 쓰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성검사는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공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 맞아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원래 이렇게 활발한 성격이지만 알고 보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오, 그쵸? 어떻게 하세요? 다 알아요, 저는. 예,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다중성이 있거든요. 어. 멀티 페르소나. 맞아요. 예. 좀 있어 보이나요? 멀티 페르소나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앞마당에 그 은행나무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있으면 좋겠네요. 없었어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네. 될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이 다 다중성이 있어요. 다중성이. 그러다 보면 거구나. 그렇죠. 인성 검사를 하다 보면 네. 당신은 이럴 때 뭐 외향적이다라고 썼다가도 내향적으로도 썼다가도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의도적으로 자칫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핸드폰 한번 끄고 반나절 하루 정도 끄고 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그건 정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예. 같아요. 다시 핸드폰 키잖아요. 하나도 전화 안 와 있을 거야. 중요한 전화. 보험 들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번쯤 정리해 보는 걸로 끝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 SKCT가 지금 홈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얹으면 그러니까 인지 역량하고 실행 역량하고 심층 역량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인지 역량 같은 경우는 이제 60개 문항을 75분에, 실행 역량은 30개 문항을 20분, 그 다음에 심층 역량은 360개 문항을 50분. 제가 이것만 좀 강조를 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다 이런 것도 측정 역량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반드시 타임 정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좀 풀 수 있는 그래서 정확도를 좀 높이는 그 연습을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친절해. 홈페이지에 이런 거 다 나와 네, 있잖아요. 다 나와 맞아요. 있어요. 그죠? SK는 정말 네. 꼼꼼히 읽어보시면 네. 이번에 친절합니다. 온라인으로 볼지 오프라인으로 볼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직 안 정해졌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전 시즌까지는 오프라인으로 봤다가 네.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네, 네, 네. 예, 온라인으로 봤다가 했는데 네. 조금 초기에는 현장에 가가지고 세종대에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키트 주면서 막 장갑도 주고 장갑 끼고 막 풀고 그랬었어요. 네. 마스크, 물티슈, 손소독제. 코로나 1년 차 그리고 때는 그것만 주면 좀 없어 보이니까 홍삼도 줬어요. 네, 홍삼, 비타민, 홍삼까지. 가그린 이런 것까지 줬어요. 좋은데요? 참가해봐야겠. 근데 끝내래네요. 예. 저희가 이렇게 좀 네. 서류 전형 그리고 뭐 인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 면접은 아직 다루지 못했지만 네. 사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어. 강조를 드렸듯이 음. 면접 준비는 다들 저희 방송 다 보셨으면 우리 또 맞아요. 방송 또 해야죠 면접. 맞아요. 그죠? 나중에 면접 시즌에. 네. 맞아요. 일단은 서류 전형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열심히 자소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원합니다. 바쁘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네요. 네. 저희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선물 드릴 분을 고를까요? 아니면 마지막 한마디를 할까요? 마지막 한마디. 예. 바로 선물 주기 들어왔네. 싫은가 네. 봐. 회식을 마지막 하면서 한마디, 선물을 안 네. 주겠다는 거예요. SK 지금. 하이닉스에 지원하려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 직무 소개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페이지 정도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뭐 직무명이 유사한 직무명도 많다 이런 것들 좀 걱정하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 하는 업무 그리고 전공, 우대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상경계 분들도 인문계 분들도 반드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예, 저도 마지막 한마디. 시키는 대로 해.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맞아. 괄호. 아까 괄호의 중요성 말씀드렸죠? 네. 시키는 대로 쓰세요. 이게 진짜 그러면 오늘의 좋습니다. 결론이네요. 네. 네. 스트레스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준비 잘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인사드리죠? 다음 주 수요일에 내일 오후 5시입니다. 매일 오후 5시. 미안해요. 내 생각만 했어요. 원래 이래. 내일 오후 5시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